여름 폭염, 섭씨 38도, 경북 농촌 마을 논바닥에서 72 새할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늘에 숨어 멀찍이서 지켜만 보고 있었죠. 그때 한 마리 하얀 진돗개가 무언가를 입에 물고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바로 물통이었습니다. 개가 직접 우물에서 물을 담아와 쓰러진 주인의 얼굴에 조심스럽게 부어주는 놀라운 광경을 마을 전체가 목격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며칠 후에 일어났습니다. 도시에서 온 아들이 몰래 아버지 방에서 무언가를 훔치려는 순간 다시 한번 이 개가 나타났는데, 정우야! 내가 정말 내 아들이야!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대박나자라는 단어를 적어보세요. 뜻밖의 좋은 소식이 오늘 당신을 찾아옵니다. 경상북도 깊숙한 산골 마을. 해가 중천에 떠오른 무더운 오후입니다. 매미 소리가 귓전을 때리는 가운데 72세의 김만수 할아버지가 넓은 논 한가운데서 허리를 굽히고 있었습니다. 거친 손으로 잡초를 뽑아내며 흘리는 땀방울이 논바닥에 떨어집니다. 아이고, 이놈의 더위가 사람 잡겠네. 그래도 이 풀들은 뽑아야 하는데. 옆에서는 하얀 털을 가진 진돗개 백구가 그늘에 엎드려 주인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백구의 검은 눈동자에는 걱정스러운 빛이 어려 있었죠. 만수는 잠시 허리를 펴고 마을을 내려다봅니다. 백구야, 너라도 있어서 내가 이렇게 버텨내지. 도시에 있는 놈들은 연락 한 통 없고 말이야. 백구가 꼬리를 살랑 흔들며 주인에게 다가갑니다. 만수는 거친 손으로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 아래쪽에서는 몇몇 주민들이 그늘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가끔씩 논에서 일하는 만수를 향해 있었죠. 저 김만수 영감, 또 혼자서 논일하고 있네. 저 나이에 뭘 그리 고집을 부려. 자식들이 도시에서 잘 살고 있다던데 왜 아버지를 그냥 내버려 두는지 모르겠어. 고집불통이라더니 정말 그런가 봐. 우리가 뭘 해줘도 받으려 하지 않잖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바람을 타고 논까지 들려왔지만 만수는 들은 채하지 않고 다시 허리를 굽혀 일을 계속했습니다. 얼굴에는 오랜 세월 농사를 지으며 겪은 고단함과 외로움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 말이야 뭐 어떠냐?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땅을 지키는 게 내 도리지.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면서 논 위로 길쭉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만수는 허리를 펴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백구는 충실하게 주인의 뒤를 따랐죠. 집에 도착한 만수는 우물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하루의 피로를 달랬습니다. 작은 흙집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구나. 백구야, 밥 먹자.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만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만수는 냄비에서 식은 밥을 꺼내 백구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두 식구의 조용한 만찬이 이어졌죠. 저녁이 되자 마을에는 고즈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만수는 마루에 앉아 담뱃대를 피우며 별이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옛날 아내와 함께 이 자리에서 별을 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순이야, 내가 아직도 여기서 잘 버티고 있어. 백구도 건강하고 말이야. 백구는 만수 곁에 누워 조용히 잠들어갔습니다. 만수도 하루 종일 쌓인 피로에 눈이 무거워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또 다른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만수에게는 백구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부터 만수는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더 무더운 기운이 방 안까지 스며들어 있었죠. 백구도 평소와 달리 헥헥거리며 혀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정말 더워지겠구나. 백구야, 너도 힘들지? 라디오에서는 기상청 발표가 흘러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었고 낮 기온이 섭씨 38도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벌써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집 안으로 피하고 있었죠. 만수는 평소처럼 새벽밥을 먹고 논으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백구는 불안한 듯 주인 주위를 맴돌며 나가지 말라는 듯 보채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백구야? 오늘 안 나가면 풀이 더 자랄 텐데. 마을 입구에서 마주친 이웃들은 만수를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감님, 오늘은 집에서 쉬세요. 이런 날씨에 논에 나가면 큰일 납니다. 에이, 나야 뭐. 젊었을 때 광산에서 얼마나 더운 곳에서 일했는데. 이 정도야 뭐. 아무리 말려도 만수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백구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주인을 따라갔죠. 해가 떠오르자 공기는 금세 뜨거워졌습니다. 아스팔트에서는 아지랑이가 피어올랐고 매미들조차 울음을 멈출 정도였습니다. 논에 도착한 만수는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0분도 지나지 않아 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백구는 그늘에서 계속 주인을 바라보며 불안해했죠. 휴, 정말 덥네. 그래도 조금만 더 하자. 시간이 지날수록 만수의 움직임은 둔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뜬히 해내던 일도 오늘은 버거웠죠. 땀으로 흠뻑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고 시야가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 안에서 선풍기를 틀고 더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논에서 일하는 만수의 모습이 보였지만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 고집불통 영감, 저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어. 우리가 말려도 안 듣잖아. 어쩌겠어. 만수는 점점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호미를 든 손에 힘이 빠져갔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죠. 백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주인에게 달려가 옷자락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백구야, 괜찮다. 조금만 더. 하지만 만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호미가 손에서 떨어졌고 만수는 그대로 논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백구는 주인을 핥으며 애타게 울어댔죠. 마을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영감 쓰러진 거 아냐? 그러게, 우리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고, 저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평소 도움을 거절하던 만수였기 때문이죠. 그 사이 만수는 의식을 잃고 논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백구는 주인 주위를 돌며 계속 지저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집 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백구의 이상한 행동을 의아하게 지켜봤습니다. 저 개가 왜 저러지? 백구는 숨을 헐떡이며 집 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우물가에 놓여있던 낡은 물통을 입에 물고 다시 논으로 향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물통을 입에 물고 논으로 뛰어가면서 중간중간 우물가에 들러 물을 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광경을 처음 보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켜봤죠. 개가 물통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 얼마나 신기했는지 몇몇은 집에서 나와 멀찍이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야? 개가 물을 뜨네? 말도 안 돼. 저런 개가 어디 있어? 백구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쓰러진 주인에게로 향했습니다. 물통에서 물이 조금씩 흘러나왔지만 백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렸죠. 논에 도착한 백구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만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물통을 기울여 조심스럽게 주인의 얼굴 위로 물을 흘려보냈습니다. 차가운 물이 만수의 이마와 뺨을 적시자 희미하게 눈꺼풀이 떨리기 시작했죠. 뒤따라온 마을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저 개가 정말 물을 주고 있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사람보다 낫네. 저거 완전 신기한 게 아냐? 텔레비전에서나 볼 법한 일이지. 백구는 계속해서 물을 조금씩 흘려보냈습니다. 때로는 주인의 입술을 핥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젖은 코로 뺨을 비비기도 했죠. 마치 의사가 환자를 돌보는 것처럼 세심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만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백구의 걱정스러운 눈동자가 들어왔죠. 백구야. 내가 날 살렸구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만수는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살랑 흔들며 주인의 손을 핥았죠.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저런, 정말 신기하네. 개가 사람을 구하다니. 우리가 못한 일을 저 개가 해냈어. 김만수 영감이 복이 있나 봐. 저런 개를 키우고 있으니. 만수는 백구의 도움으로 겨우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직 어지럽긴 했지만 의식은 돌아온 상태였죠. 백구는 계속 주인 곁에서 맴돌며 걱정스러운 듯 지켜봤습니다. 이제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영감님, 괜찮으세요? 집으로 모셔다 드릴까요? 아이고, 우리가 진작 말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날씨에 왜 나오셨어요? 정말 위험했잖아요. 만수는 사람들의 관심이 고마우면서도 민망했습니다. 평소 도움을 거절하던 자신에게 이렇게 다가와주는 것이 새로웠죠. 고맙습니다. 백구 덕분에 살았네요. 이 녀석이 정말 신기한 일을 해냈어요. 백구는 주인이 일어서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물통을 다시 입에 물고 집 쪽으로 향했죠. 마치 주인을 따라오라는 듯이요. 사람들은 백구의 행동 하나하나가 신기해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저 개 정말 똑똑하네. 사람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아. 우리 개들과는 차원이 다르구나. 김만수 영감. 저게 어디서 구하셨어요? 만수는 백구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 녀석은 새끼 때부터 키웠는데 이렇게 똑똑한 줄은 몰랐어요. 오늘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네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만수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백구는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고 중간중간 뒤돌아보며 주인이 잘 따라오는지 확인했죠. 집에 도착한 만수는 그늘진 마루에 앉아 숨을 돌렸습니다. 백구는 주인 곁에 가만히 누워 지키고 있었고요. 마을 사람들도 몇 명이 따라와서 만수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오늘 일로 만수와 백구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고집불통 노인과 그의 개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진정한 가족으로 보이기 시작했죠. 만수가 백구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을에서는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되어 모든 사람들이 백구를 신기하게 여겼죠. 만수는 몸이 회복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마을 입구에서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장을 차려입은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죠. 바로 만수의 아들 김정호였습니다. 정호는 몇 년 만에 고향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만수는 마루에서 백구와 함께 쉬고 있다가 아들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반가움보다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먼저 얼굴에 나타났죠. 정호야? 너 갑자기 왜? 정호는 아버지에게 다가가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 어딘가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듯했죠. 아버지, 마을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논에서 쓰러지셨다면서요? 정말 걱정했어요. 아니다. 괜찮아. 백구가 구해줘서 별일 없었어. 백구는 정호를 경계하는 듯거리를 두고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꼬리를 내리고 있었죠. 정호는 백구를 흘끗 보더니 다시 아버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인정하세요. 혼자서는 안 돼요. 나이도 나이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무슨 소리냐? 나는 아직 멀쩡해. 백구도 있고 말이야. 정호는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죠. 아버지, 이 땅 팔고 요양원 가세요. 서울에 좋은 곳 알아봤어요. 거기서 편히 지내시면 돼요. 만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평생 지켜온 땅을 팔라는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뭐라고? 이 땅을 팔라고? 네. 아버지, 혼자 사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오늘 같이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다음엔 백구도 못 구할지 몰라요. 정호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지만 만수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었습니다. 이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평생의 삶 자체였으니까요. 내가 죽어도 이 땅은 못 판다.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줄 아냐? 욕심이요? 아버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요. 요즘 부동산 값도 많이 올랐어요. 팔면 꽤 큰 돈이 될 거예요. 정호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수는 아들의 눈빛에서 돈에 대한 욕심을 읽을 수 있었죠. 그래, 결국 돈 이야기구나. 내가 언제부터 내 걱정을 했냐? 백구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호를 향해 경고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저게 왜 저래요? 사람을 보고 짖다니. 백구는 사람을 잘 가려. 좋은 사람한테는 꼬리를 흔들고 나쁜 놈한테는 으르렁거리지. 정호는 기분이 상한 듯 백구를 노려봤습니다. 그 순간 백구의 으르렁거림이 더 심해졌죠. 아버지, 걔 때문에 가족끼리 이럴 건 아니잖아요. 내가 진심으로 아버지 걱정해서 온 거예요. 진심? 몇 년 동안 연락도 안 하던 내가? 만수의 목소리에는 오랜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호는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곧 다른 방법을 시도했죠. 죄송해요, 아버지. 그동안 바빠서. 하지만 이제라도 챙기려고 온 거잖아요. 정호는 서류를 만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요양원 입소 안내서였죠. 여기 서명만 하시면 모든 게 해결돼요. 아버지도 편하고 저도 안심하고. 만수는 서류를 보더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왔구나.
내 대답은 듣지도 않고 말이야. 부자 간의 갈등이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백구는 계속해서 정우를 경계하며 만수 곁을 지키고 있었죠. 마을의 평화로운 오후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우와 만수의 갈등은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결국 정우는 하룻밤 머물기로 하고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죠. 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사업이 기울어지면서 빚더미에 앉게 된 상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새벽, 만수는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 아들과의 대화 때문에 잠을 설쳤던 거죠. 백구도 주인의 상태를 눈치채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봤습니다. 정우는 아버지가 나간 틈을 타서 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서랍과 장롱을 뒤지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죠. 백구는 정우의 수상한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있지? 토지 문서가 어디에? 정우는 마침내 낡은 나무 상자에서 토지등기부등본과 관련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도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죠. 이 순간을 백구가 정확히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조용히 정우를 따라다니며 그의 모든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정우가 서류를 챙기고 몰래 집을 나서려는 순간 백구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죠. 왈왈, 왈왈왈. 정우는 깜짝 놀라며 백구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야, 조용히 해. 왜 이래? 하지만 백구는 더욱 크게 짖으며 마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치 사람들을 부르러 가는 것 같았죠. 저 개가 왜 저러지? 마을 사람들이 백구의 짖음소리에 하나둘 나와서 무슨 일인지 살펴봤습니다. 백구가 저렇게 짖는 건 처음 보네. 무슨 일이 있나? 김만수 영감 집 쪽에서 소리가 나는데. 백구는 사람들을 이끌고 만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우는 당황해서 서류가 든 가방을 등 뒤로 숨겼지만 이미 늦었죠. 아, 안녕하세요. 저는 김만수 씨 아들입니다. 어머, 정우 씨네요. 몇 년 만이에요. 그런데 백구가 왜 이렇게 짖었을까요? 백구는 계속해서 정우 주위를 돌며 짖어댔습니다. 마치 뭔가 잘못됐다고 알리는 것 같았죠. 사람들은 백구의 이상한 행동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만수가 논에서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죠. 무슨 일이야? 왜 다들 여기 모여 있어? 영감님, 백구가 갑자기 짖어대서 나와봤어요. 정우 씨가 뭔가 가방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만수는 아들의 가방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새벽부터 가방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정우야, 그 가방에 뭐가 들어있냐? 아, 그냥 회사 서류요. 백구는 더욱 격렬하게 짖으며 정우의 가방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정우가 가방을 피하려 하자 서류 몇 장이 바닥에 떨어졌죠. 만수는 떨어진 서류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토지 문서였거든요. 이게 뭐냐? 내 땅 문서가 왜 내 가방에 있어? 아, 아버지. 이건... 정우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들통난 상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상황을 파악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설마 몰래 가져가려던 건 아니겠죠? 어머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만수는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몰래 토지 문서를 가져가려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죠. 정우야, 내가 정말 내 아들이냐? 내 어미가 살아있다면 널 용서하지 않을 거다. 아버지, 제가 설명할게요. 이건 오해예요. 하지만 정우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백구가 정확히 그의 행동을 목격하고 알렸으니까요. 백구는 만수 곁으로 가서 주인을 위로하듯 머리를 비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구의 똑똑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죠. 저 개 정말 신기해. 나쁜 일을 미리 알고 막는구나. 김만수 영감님이 백구 덕분에 또 한 번 구원받으셨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고 부자 간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우의 진짜 목적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마을 사람들 앞에서 들통난 정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무릎을 꿇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너무 많아졌어요. 만수는 아들의 고백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실은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거죠. 빚이 얼마나 되는데? 3억 원 정도요. 이자만 해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가요. 정말 막막해서 아버지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어요.
정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처음 보는 듯 조용히 지켜봤죠. 담보라고? 그럼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땅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냐? 네, 죄송해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대로 가면 저희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이에요. 정호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절망감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그를 이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던 거죠. 만수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한 분노와 동시에 어려운 처지에 놓인 아들을 외면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충돌했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지만 내 피부치라고 외면할 수가 없구나. 만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구는 주인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옆에 앉아 지켜봤죠.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겁이 나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용기가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 중 한 명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정호 씨, 그래도 아버지께 거짓말하고 몰래 가져가려 한 건 잘못이지요. 맞아요. 어려우면 정직하게 말씀드렸어야죠. 사람들의 지적에 정우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된 거죠. 만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야, 내가 어려운 건 알겠다. 하지만 이 땅만은 팔 수 없어. 이건 내 어미와 내가 평생 읽고 온 삶의 터전이야.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만수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깊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백구의 충직한 눈빛을 보며 가족의 참된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죠. 사람도 배신하지만 짐승은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다. 백구는 나를 2번이나 구해줬어. 한 번은 목숨을, 한 번은 재산을 말이야. 백구는 만수의 말을 알아듣는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제가 백구만도 못했네요. 백구는 아버지를 지키려고 했는데 저는 아버지를 속이려고 했으니까요. 정호는 백구를 바라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만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불쌍하고 실망스러우면서도 걱정이 되었죠. 정호야, 땅은 팔 수 없지만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말이야. 정말요?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건가요? 조건이 있다.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이 백구에게 고마워해라. 내가 큰 죄를 짓기 전에 막아준 은인이니까. 정호는 백구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백구는 정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는 듯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런 화해의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죠. 마을 어르신 한 분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김만수 영감님, 자식이 잘못했어도 끝까지 품어주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세요. 백구 덕분에 이 집안이 2번이나 구원받았네요. 부자 간의 갈등은 백구 덕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화해의 길이 열린 거죠. 며칠 후 마을회관에서는 임시 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김만수와 백구의 이야기가 온 마을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거였죠. 평소 마을 일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만수는 정호와 함께 회관에 들어섰습니다. 백구도 당당하게 2사람을 따라왔죠. 사람들은 백구를 보며 신기해하고 반가워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만수 영감님. 오늘 주인공이시네요. 백구도 우리 마을의 영웅이죠. 마을 이장이 나서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김만수 영감님과 백구 덕분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서로에게 무관심했는지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장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김만수 영감님을 그동안 고집불통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먼저 다가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영감님이 쓰러지셨을 때도 백구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만수는 사람들의 따뜻한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였던 그에게는 이런 관심과 사랑이 새로웠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그동안 너무 외골수로 살았나 봅니다. 이때 정호가 일어서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속이고 몰래 토지 문서를 가져가려 했습니다.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우의 공개적인 사과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했죠.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백구가 막지 않았다면 정말 큰 죄를 지을 뻔했어요. 정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백구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을 2번이나 구해주었어요. 한 번은 아버지의 목숨을, 한 번은 우리 가족의 양심을 말이에요. 백구는 정우의 말을 듣고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용서한다는 듯이요.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정우의 용기 있는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은데 용기 있게 말씀해 주셨네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깨닫고 고치는 거니까요. 만수가 일어서서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우가 오늘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이제라도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들을 믿고 도와보려고 해요. 그런데 김만수 영감님, 어떻게 도와주실 건가요? 땅은 안 파신다고 하셨잖아요. 만수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땅은 팔 수 없지만 이 백구가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에요. 만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이 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정우의 빚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 그런 돈까지 쓰시면 안 돼요. 괜찮다. 백구를 보니까 알겠어.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하는 거야. 조건은 하나다. 앞으로 정직하게 살아라. 정우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겠어요. 마을 사람들도 눈물을 훔치며 이 감동적인 화해를 지켜봤습니다. 정말 보기 좋네요. 백구 덕분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백구는 우리 마을의 수호천사 같아요. 아이들이 달려와서 백구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백구야, 넌 정말 영웅이야. 우리 동네에서 제일 똑똑한 개지? 백구는 아이들의 관심을 받으며 행복해했습니다.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아이들과 놀아주었죠. 이장이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해 우리 모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백구가 보여준 충성심과 사랑, 그리고 김만수 영감님이 보여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박수를 쳤습니다. 회가 나는 따뜻한 감동으로 가득 찼죠. 백구 덕분에 마을 전체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회관에서의 감동적인 화해가 있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논밭에는 황금빛 벼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만수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이었어요. 백구도 이제 마을의 공식적인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백구를 찾아왔고 어른들도 백구를 보면 반가워했죠. 백구야, 오늘도 아버지 잘 지켜드려. 우리 백구가 제일 착해. 백구는 아이들의 사랑을 받으며 꼬리를 신나게 흔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만수와 둘이서만 지내던 외로운 개였지만 이제는 온 마을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정우는 서울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도움으로 빚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정직하게 하나씩 해결해 나갔죠. 매주 아버지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잘 지내셨어요? 응, 백구랑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떠냐?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빚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전화통화를 마친 만수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야,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해졌어. 정말 고마워. 백구는 주인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을에서는 백구를 기념하는 작은 행사까지 열렸습니다.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이 힘을 모아 준비한 거였죠. 김만수 영감님, 오늘은 백구를 위한 특별한 날이에요. 뭘 이런 것까지. 아니에요. 백구는 우리 마을의 영웅이잖아요. 마을 광장에는 작은 상이 차려졌고 백구를 위한 특별한 간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백구에게 손수 만든 목걸이를 걸어주었고 어른들은 박수를 쳤죠. 백구야, 축하해. 넌 정말 대단한 개야. 우리 마을을 지켜줘서 고마워. 백구는 이런 관심과 사랑이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상황을 이해하고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어요.
만수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백구도 이렇게 사랑받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백구는 우리 모두의 은인이잖아요. 해가 저물어가면서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수와 백구도 함께 집으로 향했죠. 예전과 같은 길이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만수는 마루에 앉아 백구와 함께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백구야, 내가 너 덕분에 얼마나 많은 걸 배웠는지 몰라. 사람보다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 백구는 주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두 친구의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그날 밤, 만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백구도 주인 곁에서 편안하게 잠들었고요.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며 이 작은 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백구와 함께 논으로 나가면서 혼잣말을 했죠.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 백구야. 논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추수를 도와주러 나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해야 했던 일이지만 이제는 여러 사람이 함께 도와주었어요. 김만수 영감님,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하시지 마세요. 백구는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모두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은 백구와 함께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일손을 거들어 주었죠. 해가 중천에 떠오른 따뜻한 가을날, 만수는 백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내 목숨을 살린 건 내가 아니라 이 녀석이야. 내 곁에 백구가 있어. 나는 다시 살아난 거다. 주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모두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백구가 영감님께 새로운 삶을 선물해 드린 거네요. 마지막 장면, 햇살이 드리운 논밭에서 만수와 백구가 함께 걷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따뜻한 눈빛으로 두 친구를 바라보고 있죠. 내레이션이 조용히 흘러나옵니다. 사람이 버린 정을 개가 지켰습니다. 충직한 백구의 물 한 그릇이 한 노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온 마을에 사랑과 화해의 기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일깨워준 백구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